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이번 원유 전망은 미국, 사우디, 러시아의 눈치 게임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유가는 45불대에서 20불대까지 급락세를 보인 이후에 한때 20불마저 하회하며 하락 압력에 노출된 상황을 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초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서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요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의 3월 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기대하던 시장은 감산 합의 무산 그리고 기존 감산 종료, 여기에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 예고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하루 30% 폭락하는 등 30년 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 정부의 증산 철회 요구에도 사우디는 4월 증산을 예고했고 5월 수출을 역대 최고치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증산을 예고하면서도 신규 국가가 감산에 참여할 시 감산을 고려할 것이라며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감산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에 따른 도시 간의 이동 제한과 하늘길 봉쇄로 전체 수요의 60%에 달하는 자동차와 항공유 관련 수요가 우려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주요국들의 대대적인 금리 인하와 부양책 기대로 지지받는 데 보였으나 미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달 연장과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 우려, 그리고 미국 일부 지역 마이너스 유가가 2016년 이후 처음 나타나는 등 우려가 가중되면서 20달러 초반대까지 좀 하락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2월 오펙의 생산량은 1월보다 무려 54만 bpd가량 감소했는데요. 사우디의 노력도 영향을 주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리비아의 생산 차질분이 짙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리비아 반군이 수출 항구까지 이어진 송유관을 차단하면서 하루 평균 120만 bpd에 달하던 생산을 2월 하루 평균 15만 bpd로 감소시켰고 현재는 9만 bpd에 불과합니다. 2월 주요 생산국인 이라크, 나이지리아, UAE는 생산 쿼터를 지키지 않았고 3월에도 리비아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4월 증산을 앞둔 사우디와 UAE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생산 증가 영향에 2월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집계가 예상이 됩니다. 3월 초 오펙 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가 최소한 추가 감산에는 좀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3월 5일 오펙이 추가 감산안에 합의한 뒤 러시아에게 의례적으로 동의를 구했지만 러시아의 추가 감산 합의 거부와 기존 감산 연장 거부, 그리고 4월부터 증산을 예고한 사우디와 러시아로 인해 유가는 순식간에 40불대에서 20불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4월부터 사우디는 최소 100만 bpd 이상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단언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주요 원유 수출처인 유럽과 아시아의 수출 가격을 7불에서 10불가량 할인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50만 bpd의 증산을 예고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3월부터 약 10만 bpd가량의 증산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게는 현재 저유가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데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작년 평균 유가 수준인 64불보다 지금 현재 20불대로 급격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유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조 위안 약 1,400억 달러 정도까지 추가로 구매 여력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 여유 자금으로 저가 매수 전략을 접근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 기준으로 주요 생산국들에게 장기 계약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정확한 전략 비축유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작년 9월 기준 SPR과 그리고 국가 전체 재고를 합해서 약 81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작년 명목 수요는 하루 평균 1,300만 배럴 수준이므로 최대 10억 배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해 볼 수가 있으며
당시와 비교해 금년 최소 1억 배럴 정도의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수준의 저유가에 가장 취약한 것은 미국 셰일 기업들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이 입장을 견제한 이유는 유리한 입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함인데, 일단 미국 셰일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셰일 기업들은 금년 신규 투자 금액을 30% 이상 줄이고, 일부 취약 기업들은 회사채 금리가 급등해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유동성 우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미국 셰일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중 12%가량이 미국채 금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가상금리를 기록 중인데, 통상 10%포인트 이상은 부실채권과 같은 등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작년 미국 셰일 기업들은 257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디폴트를 신청을 했으며, 금년 400억 달러에 대한 회사채 상환을 앞두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셰일 기업들의 신규 유정 평균 BEP는 4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저유가가 한동안 유지되면서 신규 유정 공급에만 타격을 주어도 기존 유정의 레거시 이펙트로 인해서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은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러시아의 전략적인 결정이 야기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앞서 언급한 미국과 사우디의 좀 약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와 미국 모두에게 대화의 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국부 펀드를 강조하면서 최소 5년은 버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재정균형 유가는 83달러인 사우디와 비교했을 때 40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원유 수출 의존도도 25%로 사우디의 80%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한 최근 유가 급락에 따른 루블화 가치 하락이 자국 내 생산 코스트를 낮추는 효과를 초래를 했고요. 러시아 최대 기업인 로스네프트의 경우에는 사우디 아람코사보다 기존 유정 생산 코스트가 현재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과 비교했을 때 1000개가 넘는 미국의 군소 셰일 기업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탑5 국영 기업들이 전체 생산의 70%를 관장하면서 이들의 세금은 유가에 연동되는 비중이 65%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저유가에 따른 불만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수월한 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재선을 앞두고 100만 명이 넘는 석유 산업 종사자들의 표 눈치를 볼 트럼프 대통령도 없습니다. 지금 결국 가장 불안한 건 역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이미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금년 재정균형 유가가 83불에 달해 지금 수준의 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국채 매각이나 해외 자산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소진해서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수년만 지속되어도 국가 파산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아마 20달러 수준의 유가가 수개월만 지속되어도 급격한 복지 축소에 따른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 확산과 그리고 왕권 교체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1.5% 지분을 상장한 사우디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한 지 오래고, 해외 IPO를 통해서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빈살만 왕세자의 꿈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S&P는 오펙 플러스에 속한 오만과 앙골라 그리고 에콰도르의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시켰습니다. 평균 원유 수출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오펙국들의 경우에는 지금 수준의 유가에서 수개월간 버틸 수 있는 국가가 쿠웨이트와 사우디, UAE, 이란, 이라크 뿐입니다. 오펙의 맹주국으로서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크게 부담이 되는 셈인데요. 스스로 증산을 촉발한 장본인이 될 경우에는 오펙국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는 수개월간 사우디가 증산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안 좋은 수요 상황에서 4월 러시아와 사우디의 증산은 유가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가장 취약한 미국 군소셰일 기업들의 타격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당장 신규 투자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과 그리고 일부 세금 면제를 통해서 에너지 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가의 반등 없이는 파산 우려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극적으로 합의하는 것이지만 사우디는 설득할 수 있어도 평소에 미국의 생산 증가를 극도로 경계하는 러시아의 설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감산 합의의 명확한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감산 참여를 내걸었습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에 동참하는 것으로 향후 원활한 증산의 차질을 빚기 때문에 섣불리 감산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러시아와 사우디가 증산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유가는 $10 중반, 즉 주요국들의 기존 유정 평균 생산 BEP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가격대에서는 미국, 러시아, 사우디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시키기 어렵습니다. 4월 중 유가에 가장 큰 반등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유럽이나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는 시점에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 세 국가들 간의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사우디 혹은 미국과 사우디 간의 합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유 치킨 게임에서 최상의 전략은 자신만 증산을 하고 남은 감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선뜻 먼저 감산을 자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4월 유가는 증산 현실화로 40불 중반까지 하락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이후 주요국들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30불대를 상회하는 급격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유가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